창문으로 스며드는 바람에도 아직 그 아이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40년 전 군에 입대한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낡은 서랍 속에서 한 통의 봉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께.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세상은 다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자 멈춰 있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갈바람이 스며드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오래 미뤄둔 일을 하듯 낡은 서랍을 꺼내어 걸레로 먼지를 닦고 손때 묻은 나무 손잡이를 천천히 당겼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켜켜이 쌓인 종이들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예전 가족사진, 시장 영수증, 군용 우표가 붙은 봉투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군청색 펜으로 어머니께라고 정성스레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속에서 오랜 시간 잠겨 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민수.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여러 번 집었다 놓았습니다. 열면 끝이 날 것 같아서, 끝내지 못한 이야기가 사라질 것 같아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꾸만 서랍을 닫고 싶어지는 손을 붙들고 저는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어.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우체국 도장이 찍힌 날짜는 너무도 먼 과거였고 모서리는 햇볕에 발에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고른 뒤 조심스럽게 봉투의 접착선을 떼어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열렸고 오래 눌러둔 책 냄새 같은 종이 향이 거실에 번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끝을 모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햇빛이 종이를 비추자 고운 섬유가 비칠 만큼 얇았습니다. 저는 등을 반드시 세우고 돋보기를 눈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물 위에 반짝임처럼 흔들렸다가 가만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여긴 밤이 되면 별이 많이 보입니다. 첫 문장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는 늘 그랬습니다. 자기 얘기보다 제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무릎에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았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들국화가 여기도 피었어요. 아침 점호 때 봤는데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무사히 돌아가서 엄마랑 산책하고 싶어요. 그때는 제가 엄마 팔짱 끼고 천천히 걸을게요.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곧 갈게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민수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 안에서, 이 말들 속에서 민수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끝나야 비로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들국화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사랑해. 엄마 여기 있어. 편지를 펼치자 첫 줄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돌아가지 못하면.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손바닥으로 종이의 주름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다음 줄을 읽기까지 마음이 오래된 시계처럼 뚝뚝 멈추곤 했습니다. 엄마 밥 생각이 자꾸 납니다. 저는 잘 지냅니다. 아들의 어색한 다짐이 종이 사이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의 부엌 김이 모락모락 오르던 된장국 냄새,
아들이 그릇을 비우며 고개를 갸웃하던 모습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소식이 끊긴 뒤로도 저는 매일 오전 우편 배달 시간을 챙겼습니다. 우체부의 자전거 소리만 들려도 대문까지 뛰어나가곤 했습니다. 시간이 쌓이고 계절이 여러 번 바뀌어도 임무 중 실종이라는 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희망과 체념이 서로의 그림자를 밟으며 제 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봉투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그 앞을 양파망과 보자기로 가렸습니다. 열지 않으면 이야기는 멈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울 속에 제가 낯설었습니다. 흰머리가 눈썹까지 내려와 있었고 손등의 핏줄은 더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멈춘 것은 시간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남겨진 말이라도 온전히 들어야 비로소 오늘을 걸을 수 있겠구나. 저는 편지의 뒷부분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혹시라도 못 돌아가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속 어디선가 파도 소리가 밀려와 의자 다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꺼내 부대 이름과 숫자, 우체국 도장 날짜를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내일 동사무소에 가서 묻자. 오래 미뤄온 질문을 이제는 입 밖으로 꺼내자. 저는 얼굴을 씻고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켜지자 얇은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주 조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접어봉투에 넣고 머리맡에 올려놓았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가 엄마가 가보마. 다음 날 아침 저는 목도리를 여며 쿨럭거리는 기침을 한번 삼키고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겨울빛이 낮게 깔려 길까 은행잎을 금빛으로 만들었습니다. 접수창구 앞에서 저는 서툰 손으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담당 직원은 제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드님 기록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제 눈과 주름을 은근히 밝혔습니다. 직원은 국방부 전담부서 연락처와 안내문을 출력해주며 실종 군인의 신원 재확인 절차가 요즘 다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활자 하나하나가 희미한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문에 이마를 가만히 대고 안내문의 문장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유전자 대조를 위한 동의 절차 시료 채취 키트 단어들은 낯설었지만 낯섦 너머로 작은 길이 보였습니다. 저는 종이 가장자리에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마음을 다졌습니다. 내려야 할 정류장이 다가오자 저는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갈게.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지는 안내문에 적힌 곳과 같았습니다. 저는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장갑을 낀 뒤 칼로 조심스레 개봉했습니다. 안에는 면봉과 비닐 파우치, 봉인 스티커, 반송용 봉투가 순서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서를 소리 내어 천천히 읽었습니다. 채취 전 30분 금식 면봉을 뺨 안쪽에 30초 이상. 문지름 글자를 따라가다 보니 마음이 묘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 손으로 뺨을 지그시 당기고 다른 손으로 면봉을 돌렸습니다. 면봉 끝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절차를 마치고 파우치를 밀봉하는 동안
제 심장 소리가 서랍 속 시계처럼 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봉투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고 우체통에 넣기 전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의식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부엌창에 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찻주전자를 올리고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도 슬픔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림이 제 것이 되도록. 다음 날부터 저는 우편함을 하루에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다녀와도 장을 보고 돌아와도 발걸음이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우편함 속이 텅 비어 있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무거워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이 오기 전까지 저는 민수의 편지 뒷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엄마, 제가 혹시 못 돌아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제 안에서 쌓인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편지지의 주름을 손끝으로 따라가며 그 시절 부엌을 떠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밥솥, 아들이 반찬을 집어들며 엄마, 이거 맛있다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리고 출입문 앞에서 군화끈을 묶던 넓은 어깨. 저는 손을 뻗어 그날의 어깨를 어루만지는 상상을 했습니다. 이놈아, 괜찮다. 천천히 와도 된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텅 빈 방 안가득 울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래층 이웃이 반찬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식사 잘하시죠? 얼굴이 좀 헬쑥해 보이세요. 저는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작은 등잔처럼 마음속에서 타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직은 제 것으로만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민수의 봉투를 베개 옆에 가지런히 놓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결에 아들의 발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 신발장 여는 소리,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고 부르는 소리. 저는 이불을 턱끝까지 끌어올리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잘 지낸다. 걱정 말거라. 그 말은 민수를 향한 것이기도 했고 제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새벽녘 라디오에서 낡은 가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멜로디가 거실과 부엌, 서랍과 봉투를 천천히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어쩌면 이렇게 오래 배어나는 향 같은 것이라고요. 한 번 스며들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은은해지고 깊어지는 것이라고요. 창밖 하늘이 옅은 회색빛으로 밝아질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담대히 받아들이자. 기다림이 제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말자. 두려움보다 희망을 선택하자.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를 올리고 검은 차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데우고 그 온기가 팔을 타고 가슴까지 번졌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두르고 우편함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다시 한번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틈으로 흰 봉투 하나의 그림자가 가만히 비쳤습니다. 제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박자를 놓쳤습니다. 현관문 틈으로 들어온 흰 봉투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발신인은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저는 한동안 그 봉투를 응시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크게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품에 안고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물주전자가 식어가는데도 물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시간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짧았습니다. 김민수 일병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안쪽에서 천천히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졌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그 두 음절이 제 가슴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이름 옆에 자가 붙어 있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닫혀있던 문이 비로소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활자 하나하나가 또렷했습니다. 유해 발굴 지역 철원 비무장지대 인근, 발견 일자, 신원 확인 방법, DNA 대조 분석. 차가운 단어들이었지만 그 너머로 아들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마침내 이름을 되찾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편지 하단에는 작은 안내문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가족 DNA 일치 결과 확인 및 유해 안치 안내 전화 바랍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그동안 돌아올 거야 하고 스스로 되뇌던 말이 조용히 풀려나갔습니다. 이제는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형태가 다를 뿐 아이는 끝내 집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부엌벽을 천천히 물들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찻잔에 물을 따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저녁이 내렸습니다. 저는 방불을 끄고 책상 서랍에 민수의 편지와 국방부 봉투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아들의 사진 속 미소가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제 찾았구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 대신 미소가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민수도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저는 손을 모아 가만히 기도했습니다. 긴 여정 끝에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 그리고 이제야 마음의 문을 연 저 자신을 위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살며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눈을 뜨고도 한참 동안 그 감촉을 잊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김민수 일병 유해 확인 통보를 받으셨죠? 이번 주 금요일 국립묘지에서 유해 봉안식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고 그 속엔 묘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달력을 쥐고 날짜를 동그라미 쳤습니다. 금요일. 그날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검은색 코트를 꺼내 먼지를 털고 서랍에서 흰 손수건을 찾았습니다.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할 말을 연습했습니다. 수고했지, 우리 아들아. 단 한 문장이었지만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 보았습니다. 봉안식 날 묘역은 조용했습니다. 흰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하늘엔 얇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멀리서 태극기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검은 코트를 여며 묘비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꼿꼿이 섰습니다.
앞에 놓인 작은 함 속에는 40년 세월을 돌아온 흙 한 줌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함이 온 우주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왔단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눈물이 볼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군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민수 일병은 명예롭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깊이 절을 했고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꽃잎 사이에 햇빛이 반사되어 눈부셨습니다. 그 빛이 아들의 미소처럼 따스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뒤 저는 작은 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묘비 뒤편에서 산새가 짧게 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제 괜찮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 속에서 무거운 돌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50년을 짊어지고 온 무게가 조용히 풀려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눈빛이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이 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햇살이 방 안을 가득 덮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와 사진이 그 빛 속에서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정말 편히 쉬어요. 그리고 창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밤이 조용해지자 저는 책상을 정리하고 오래된 봉투와 새하얀 편지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오른손으로 펜을 들고 천천히 첫 줄을 적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입니다. 한자 한자 적을 때마다 심장이 고르게 박동했습니다. 저는 오늘 묘역의 바람 냄새, 국화꽃의 서늘한 향, 군인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너는 오늘 아주 멋지게 돌아왔습니다. 문장을 쓰다가 잠시 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현악이 흘렀습니다. 음악이 거실과 부엌, 창턱과 서랍을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비어있던 자리에 말을 채우듯 다음 줄을 적었습니다. 엄마가 오래 기다렸지요. 그러나 기다림이 나를 삼키지 않게 하려고 오늘을 살아왔습니다. 너도 그랬지요. 펜 끝에서 잉크가 천천히 번져 나갔습니다. 종이의 결을 따라 글자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 몇 개가 희미하게 깜박였습니다. 창밖 달빛이 얇은 커튼에 내려앉아 종이 위 섬유가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처음 걸음을 떼던 날 엄마는 내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내가 엄마 손을 놓아주었구나.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라. 엄마는 잘 지낼 것이다. 내 이름을 부르는 대신 내가 좋아하던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보낼 것이다. 편지를 접어봉투에 넣고 낡은 군번줄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보낸 편지와 제가 쓴 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을 건너 주고받은 대화 같았습니다. 작은 촛불을 켜니 노란 불꽃이 잠시 흔들리다가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불꽃을 향해 아주 작게 인사했습니다. 잘 다녀왔어. 라디오 볼륨을 조금 낮추고 등을 기댔자 오랜 세월 단단해진 제 마음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의 공기마저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달려가던 뒷모습, 밥을 먹으며 웃던 얼굴, 군복을 입고 돌아보던 마지막 순간.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천천히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이렇게 보내도 괜찮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책상 위로 길게 흘러들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치자 어젯밤 적어둔 편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주전자를 올리고 차를 우리며 천천히 오늘의 일을 적었습니다. 우편물 확인, 시장 보기, 라디오 사연 보내기. 메모 끝에는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 국화 한 송이를 표시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함이 목을 지나 가슴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라디오에 전화를 걸어 사연을 짧게 남겼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아들이 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평소처럼 밥을 지으려 합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선 된장의 익은 향이 피어올랐고 밥솥에 김이 낮게 울었습니다. 저는 빈 그릇 하나를 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누군가 함께 먹을 것처럼. 그러고는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한 숟갈을 뜨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잘 먹자 우리. 벽시계가 똑딱거리며 낮을 건너갔습니다. 시간이 멈춰 있던 자리는 이제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햇빛이 서랍 손잡이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편지와 군번줄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미루어둔 시간이 아니라 잘 정리한 기억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마당에 나가 작은 화분 흙을 고르게 다졌습니다. 흙 한 줌을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여기서 다시 자라거라.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라디오의 끝곡이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돌아오지 못한 발걸음을 대신해 이렇게 일상의 동선으로 돌아오는구나. 부엌, 식탁, 창문, 서랍, 라디오. 그 모든 자리에서 저는 오늘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며 불을 켜자 방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잘 살았다. 그 말이 제게 닿는 순간 마음속 시간도 함께 걸음을 맞췄습니다. 이제 저는 기다림으로가 아니라 살아가는 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다시 창문을 열겠습니다. 그때 들어올 바람에도 당신의 미소가 조금 섞여 있을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